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어제와 오늘 이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재밌는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특히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몇 가지 견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여전히 검수완박과 관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모두 보시겠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강행하니까 국힘당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죠. 의석수도 모자라고 또 필리버스터도 결과적으로는 이걸 막아낼 수 없고, 결국 들고 나온 것이 국민투표라는, 혹자는 이걸 가리켜 신의 한 수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이걸 가리켜 이거야말로 더 이상 뒤로 후퇴할 길이 없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투표, 이거 진짜로 가능한 소린가요? 가능하다는 사람들, 근본 불가능하다는 사람들, 또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사람들, 하여튼 입 가진 자들마다 모두 제 나름대로의 주장과 이유와 근거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그냥 딱 두 글자입니다. 생쇼죠. 누가 생쇼를 하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국힘당과 합당하여 이제는 한 식구가 된 안철수 위원장께는 정말 한 사람의 안철수의 열성 팬으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이 생쇼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힘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 쪽의 그 양향자 의원이 그 진심에 대해서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서 검수완박은 그냥 지방선거나 또는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만약 이걸 안 하면 최소한 20여 명이 감옥에 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검수완박은 그야말로 절체절명, 즉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이런 걸 가지고 생쇼를 할 리가 없죠. 생쇼는 다름 아닌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힘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국힘당을 장악한 윤핵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윤핵관들이 배후에 있는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생쇼 놀이, 저는 100% 그냥 생쇼로 끝나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할 수도 없거니와 또 한다고 해도 못 이깁니다. 100% 집니다. 때문에 이런 지는 생쇼 놀이에다가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들의 그 무엇인가를 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그래, 좋아, 진짜로 국민투표 한번 해볼 생각이면 대통령직을 걸어보겠느냐고 말입니다. 윤석열이 함부로 걸 수 있겠습니까? 못 걸죠. 그 대통령직이 윤석열 혼자 거 아니잖아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파 국민들이 이걸 허락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고사하고 그 주변의 윤핵관들, 그리고 그 윤핵관들이 바지가랭이 밑에 납죽 엎드려버린 국힘당의 100명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 하나라도 자기 의원직이라도 내놓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 나설 자가 있을까요? 100% 200% 단언하건대 단 한 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작 국민투표를 해봐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서 못 이기죠? 이 검수완박, 그렇게나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보수파 국민들 대다수가 모두 이건 정말 나쁜 악법이고 오로지 권력자들에게만 이롭고 피해는 대다수 국민들이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왜 국민투표에 붙이면 오히려 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표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겨우 0. 몇 프로, 23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를 설명합니까?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지금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반의 격차가 지금 바뀌어서 혹시라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면 퇴임하는 문재인의 지지율보다도 더 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들도 있는가 하면, 보다 더 엄중한 문제는, 이건 정말 진짜로 엄중한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중도가 아주 급격하게 윤석열로부터 마음을 접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두말할 것도 없죠.
바로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이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이 약속을 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안철수는 인수위원장으로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윤석열과의 공동정부 계속 흔들림 없이 해나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누가 믿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윤핵관들조차도 절대로 이걸 믿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뭐를 보고 지금도 이 공동정부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끝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 그 장관 후보자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온갖 비위들. 처음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 그 몇 가지 문제만 불거져 나왔을 때까지만 했어도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었죠. 아무래기로니 설마 그 문재인 정부의 586 운동권 출신들이 인사들보다야 못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정호영을 이어 김인철, 거기다 이제는 원희룡까지 다른 부서도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교통법을 위반한 차례가 10차례도 넘어요. 장관 후보로 발표된 이후에도 또 계속 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느냐면, 아니 대장동 일타 강사로 그렇게 이름 날리면서 이재명 때리기에 앞장섰던 원희룡이 제주지사로 있으면서 긁어댔던 법화 유용, 와, 그 초밥이나 사 먹곤 했던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과는 비교가 안 될 지경이잖아요. 저쪽 김혜경 쪽은 그냥 초밥이나 샌드위치 정도인데 반해서 원희룡의 법화는 온통 소고기에 불고기에, 그것도 또 소고기 중에 제일 비싼 앵거스도 긁어먹으면서 그렇게 제주도의 공금으로 밥 사먹은 액수가 수천만 원을 넘고 있다니, 이게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한때는 조로남불, 그리고 후에는 윤로남불, 그리고 오늘은 또 원로남불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껏해야 초밥이나 사먹곤 했던 경기도의 법화 김혜경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주도의 법화 원희룡은 더 많이 해먹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데 불거지면서 지금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경기도에서 이재명을 등리업은 명신 김동연과 윤석열을 등리업은 윤신 김은혜의 지지율이 지금 어떤 꼴로 뒤집혀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김은혜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두 번째 문제에서 다루겠지만, 바로 이렇게 윤석열과 그의 주변의 윤핵관들, 이를테면 장제원, 권성동 같은 자들이 그 권력에 대한 탐욕을 조금 더 숨기거나 또는 최소한의 흉내조차도 내지 못한 채로 오로지 자기들 무리의 측근들과 지인들과 그 지기들로만 독식하다 보니 공동정부가 나발이고 지금 이렇게 형편이 없는, 어디 가서 전문 최고가 아닌 최하의 실력과 최바닥의 성품들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이를테면 정호영 같은, 김인철 같은, 원희룡 같은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이런 군상들만을 모아다가 이 정부의 초대 내각을 만든답시고 국민들 앞에 내놓은 걸 좀 보십시오. 이러니 아무리 안철수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작태들을 많이 눈뜨고 보면서 이 윤석열과 그리고 윤핵관들과 그리고 이 윤핵관들이 바짓가랭이 밑에 납죽 엎드려버린 보수파 국힘당에다가 계속 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안철수의 얼굴을 봐서 아직도 안철수는 여전히 윤석열과 함께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 우리는 안철수를 믿어야 해. 안철수를 믿고 끝까지 지금 안철수가 몸담고 있는 이 국힘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이 바짓가랑이 밑으로 함께 기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이건 안철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철수를 살리는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안철수를 죽이는 길이 되고 안철수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핵관들이 눈에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그냥 안철수만 붙잡아두면 그의 지지자들은 그냥 좀비처럼 생각도 없이 아무렇게나 짓밟고 괄시하고 무시해도 다 되는 그런 버러지 정도로밖에 간주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이번에 이 검수완박을 함부로 중재했다가 그 보수파 국민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권성동을 비판하고, 나아가 이 권성동의 배후에는 탈만인 윤석열 본인도 함께 짜고 친 것이 틀림없다고 떠들고 일어나니 이 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죽어들잖아요. 다시 놓고 보면 검수완박과 야합을 벌였던 이번 윤핵관들의 작태와
그 먼저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약속을 헌신짝같이 내던졌던 이 두 가지 작태는 서로가 경중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아주 엄중한 문제를 넘어 이건 그야말로 하나의 사건이나 전혀 다를 바 없거든요. 도리대로라면 그때도 바로 이번 검수완박처럼 우리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들고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 번 더 참았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가 참으니 우리도 참고, 안철수가 속으니 우리도 또 함께 한 번 더 속아주자는 시기였잖아요. 이렇게 끝없이 속아주고 참아주고 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창 시작하고 있는 청문회에서 이 문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를 하든 또는 지명 처리를 하든 그 후속 인선에서도 이 윤핵관들은 여전히 안철수계를 패싱하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추천하는 인물들은 일절 기용하지 않고 끝없이 자기들의 핵관, 자기들의 측근, 자기들의 지인들 속에서만 아무리 비위 덩어리가 먼지처럼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건 상관없이 툭툭 털어서는 또다시 그 후속 인사로 들이밀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더는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중도의 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보수파 국민들 속에서도 윤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검수완박과 은근슬쩍 야합하려고 들었던 윤석열 본인과 그 윤핵관들의 고약하기를 그지없는 그 음흉한 심보가 한순간에 들통이 나버렸고, 그 때문에 지금 윤핵관들은 진보 좌파 보수파 할 것 없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적이 되어버렸고 밉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세요. 이른바 윤심을 얻었다는 김은혜가 당내 경선에서는 비록 유승민을 이겼다고 하지만 이 윤심이 강원도에서도 그리고 대구에서 모두 꺾였습니다. 윤심을 등리 업었다는 황상무, 김진택이 패했죠. 또 윤심을 등리 업었다는 김재원, 역시나 홍준표에게 아주 작살나고 말았잖아요. 김은혜가 말로는 자기는 윤심이 아닌 민심을 등리 업었다고 하는데 그 김은혜의 민심은 왜서 김동연의 민심을 못 이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김은혜와 김동연의 지지율이 완전 뒤집혀진 걸 보세요. 이게 뭐를 설명합니까? 최소한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만큼은 중도가 이미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지금부터 바로 오늘 논평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 아이고, 이 김은희 후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성상납으로 이제는 정식 윤리위에까지 해부된 이런 당대표와 함께 지하철 인사를 나갔다잖아요? 와, 아니 이게 지금 이건 도대체 살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자고 하는 겁니까? 나 김은혜 지금 우리 당의 성상납 대표랑 붙어 다니고 있거든? 우린 이렇게 친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날 좀 죽여줘서 이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과 야합을 벌였던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 그리고 나아가 이 윤핵관들이 발바닥에 납죽 엎드려버린 보수파 국힘당의 위기는 이번에 갑작스럽게 혼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발단은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약속을 헌신짝같이 내던졌던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을 잘못한 데서부터 시작했으며, 바로 그때로부터 중도는 분노하기 시작했고 보수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검수완박과 야합을 벌인 짓거리가 다시 또 들통이 나면서 이제 중도는 완전히 마음을 접고 등을 돌렸으며, 이번에는 보수가 그 의심하던 데로부터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장제원, 권성동 같은 이 더러운 윤핵관들이 갑작스럽게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미 등 돌린 중도를 다시 붙잡고 또 지금 한창 분노하기 시작하는 보수들의 마음을 잠재워보려고 벌인 생쇼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이 윤핵관들을 내치고 나아가 이 윤핵관들이 바지가랭이 밑에 납죽 엎드려버린 이 보수파 국힘당을 철저하게 개혁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또한 만약 6월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안철수의 지지자들과 그리고 나아가 안철수를 좋아하는 중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지금 당장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는 청문회에서 100% 통과할 수가 없는 정호영, 김인철, 원희룡 같은 이 문제가 많은 후보들을 지명 처리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안철수가 추천하는 후보들을
다시 인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성상납 당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국힘당의 후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공청장에 이 성상납 당대표의 직인이 찍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100% 폭망입니다. 감히 장담을 하건대 지금 한창 이 성상납 당대표와 함께 지하철 인사를 다니고 있는 김은혜 후보부터 경기도에서 100% 김동연에게 패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중도를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수로 지방선거를 이긴단 말입니까?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